안녕하세요. 알뜰한 로미입니다. 오늘은 Q&A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테고리에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댓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부터 하고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울산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90년생, 올해 만 33살입니다. 이제는 만을 꼭 붙여야 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어요. 2012년에 23살에 결혼을 했고 올해로 13년차 30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자녀는 초등학생 남매를 양육을 하고 있고 평범한 외벌이 가정입니다. 이 정도면 소개가 되었겠죠? 그럼 질문 주신 거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질문 첫 번째입니다. 현금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현금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3년, 조금 있으면 이제 3년이 꽉 채우는데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가계부는 늘 기록을 했었어요. 하지만 월 결산도 하지 않았고 연결산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연으로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몰랐고 어느 어디에 지출이 얼마큼 하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때는 칸공책으로 가계부를 월 100만원 100칸을 정해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절약을 시작을 했어요. 영상 초반에는 이제 100칸을 넘을 때도 있었고 100칸의 안쪽으로 성공을 하는 달들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절약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금 생활을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첫 달에 무려 그 월 100만 원 예산안에서 잔액을 많이 남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그때 칸공책 가계부를 쓸 때는 그냥 지출만 오로지 기록을 했어요. 어디에 지출을 해서 이 100칸 안에서만 무조건 쓰자 해서 100칸을 다 채웠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금 생활로 현금이 나가는 걸 눈으로 보고 조금 더 복잡해진 결제 방식으로 지출을 방어할 수 있고 또 남은 잔고로 이제 가족들을 위해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현금 생활이 저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였고 가장 큰 장점이란 거는 역시나 지출을 조금 제어할 수 있다. 또 지출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바인더에서 현금이 빠져나가는 걸 계속 눈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지출을 많이 하고 있구나. 아니면 오늘은 조금 지출을 어제는 했으니까 오늘은 이 바인더에 현금을 조금은 가둬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출을 통제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현금 생활 시작 시 현금 준비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돈으로 해야 할지 페이크 머니로 해야 할지 그리고 잔돈으로 남은 동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현금 생활을 처음에 현금으로 시작을 했어요. 페이크 머니를 쓰시는 분들을 영상을 봤는데 쓰고는 싶었어요. 이제 쓰고는 한번 써보고 싶다. 체크카드도 한번 쓰고 신용카드도 어차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번거로운 거를 조금 피하고 그럼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페이크 머니를 또 따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또 지출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금이 역시 제일 좋고요. 제가 저축으로 페이크 머니로 저축을 해봤는데 이게 현금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축하는 기분도 별로 들지 않았고 통장에는 역시 금액이 찍혀있긴 하지만 내 손으로 뭔가 현금을 만지면서 이걸 관리를 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잔돈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용돈을 동전으로 500원짜리 동전으로 주거든요. 저희 아들 경우는. 그래서 동전을 항상 집에 있어야 하고 해서 저는 동전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그냥 동전을 모으셔서 따로 나중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모아서 가득 차면은 그거를 이제 은행에 가서 지폐로 교환을 해서 또 이렇게 저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통장에 입금을 하던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동전을 두는 게 싫으시면 그냥 바로바로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버리시는 것도 괜찮고 그냥 저금통에 계속 모아서 한 번에 저축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따로 관리하는 방법은 개개인마다 좀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4인 가족이 100만 원 예산을 정한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칸공책을 100만 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100칸으로 해가지고 그 카테고리별로 색칠을 하면서 지출을 했는데 그때는 100만 원을 가득 썼습니다. 하지만 현금 생활을 하면서는 자, 내가 쓰던 100만 원 쓰던 게 있었죠. 그 100만 원에서 절약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속 꾸준히 100만 원에서 절약을 해서 따로 모아서 이제 저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월 100만 원 하면 좀 이게 말이 쉽잖아요. 뭐 110만 원, 125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100만 원 딱 떨어지는 금액이 저는 좋았습니다.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2024년 저축 챌린지 1년 저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속지 나눔 계획은 없는지, 제가 지금 가계부를 메일로 나눔을 드린 지 6일이 지났네요. 그때 메일로 약 450분 정도 메일을 일일이 다 보내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블로그에 지금 속지하고 세이빙 보드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진을 다운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시니까 저는 딱히 뭐 이렇게 드리거나 하는 건 없는데, 이제 1년 저축 제가 만든 이 속지는 만든 지가 솔직히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속지들은 제가 4월부터 계속 꾸준히 만들었던 거를 공유를 해드린 거고, 근데 1년 저축이라서, 근데 1년 저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1월부터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저도 12월부터 했듯이 그때 나눔을 하게 되면 6월부터 뭐 7월부터 이렇게 속지를 맨 앞으로 옮겨가지고 저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계부 매일 작성하시나요? 아니면 한 주에 한 번 몰아서 작성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매일 작성을 합니다.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제가 앱 가계부를 이용을 했었고 엑셀 가계부에 이제 기록을 했었고 또 연결선도 월에서 했었고 어쨌든 복잡한 여러 가계부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앱 가계부를 조금은 미뤄두고 이 떡잎 가계부 월 결산에만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핸드폰으로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제가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결제해서 마트 나오자마자 바로 입력을 해서 기록을 해줍니다. 기록을 해주면 제가 잊어버리는 일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다 기록을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으로 다 기록을 해줍니다. 이게 한 주를 이렇게 밀어보면 양이 만약에 상당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카테고리에 정리를 쫙 해가지고 기록을 하면, 물론 현금 바인더에 잔액이 없으면 더 이상 쓸 지출이 없으면 지출이 스톱이 되겠지만, 현금 생활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통장에만 들어있다면. 그래서 일주일씩 몰아서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건 구입 시 할인받아서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는 거는 거의 쿠팡, 네이버,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이마트몰 요 정도 구입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쿠팡, 이마트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당 할인되는, 매일 한 건당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저녁 9시에서 아침 9시,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결제를 할 경우에 건당 10,000원 이상 1,000원이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쿠팡에서 뭐 여러 개 살 게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날 한 개, 또 다음날 한 개, 그 다음날 또 한 개, 뭐 3개가 살 게 있으면 이렇게 따로 결제를 해서 총 3,000원을 할인을 받고 결제를 하는 편이고요. 이마트몰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5,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5만원 정도 장바구니에 채워가지고 장을 보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폴센트라고 이제 쿠팡에서 있는 물건들이 금액이 조금 들쑥날쑥 이렇게 오름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폴센트에 입력을 해놓으면 알림이 온답니다. 제가 정해진 그 금액대에 물건이 금액대가 내려오면 알림이 오면 그렇게 조금 장바구니를 구성을 해서 롯데프레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결제를 해서 구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꼭 지역화폐를 쓰는 편이고요. 또 카페 같은데 할인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을 미리 구입을 해서 기프티콘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조금 할인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일곱 번째네요. 일곱 번째 질문은 부모님 명절 생신 용돈은 얼마 정도 주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제 가계부를 다 공개를 해드렸잖아요. 비정기 지출 내역에 보시면 부모님께 드리는 매월 용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명절 같은 경우나 어버이날 생신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지금부터 한 10년까지 동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이든 간에 그냥 1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하고요.
여기서 뭐 올랐다가 갑자기 내리면 또 부모님 마음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올린 금액을 내가 끝까지 부모님께 드릴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올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함부로 내릴 수도 없다는 거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8번째 질문으로 바인더 가족 1년 계획 세우는 방법이랑 예산관리. 제가 바인더에 가족 1년 계획을 세웠던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목적 저축을 말씀하시는 건지 비정기 저축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 가족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할 일이 생길 거를 대비를 해서 모아주는 편이에요. 비정기도 그렇고 목적 저축도 그렇고. 목적 저축은 저희 4인 가족을 위한, 오로지 저희 4인 가족을 위한 지출을 위해 모아주는 거고, 비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뭐 친구, 여러 가지 경조사, 뭐 모임 이런 걸 위해서 모아주는 게 비정기 지출입니다. 그냥 1년 계획은 딱히 없고요. 그냥 매달 얼마씩 비정기에 얼마씩 모아주면 1년은 어떻게 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번째로는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단기, 중기, 장기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 준비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때그때 저축할 수 있는 월 저축 금액을 높이자라는 게,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자라는 게 단기 목표고요. 장기는 역시 노후. 중간에 있는 이 중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투자 같은 거, 부동산 투자 아니면 이사, 아니면 직장을 조금 더 옮긴다든지, 이제 내가 더 수입원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라든지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1년에 어느 정도 저축을 할 목표냐라는 걸 물어봐 주시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중기적인 목표는 1년 저축 5천만 원 이 목표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5천만 원을 목표로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는 4천 얼마를 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차를 구입을 했지만 차를 구입 안 했다 치고 했을 때는 5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5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유튜브 수입이랑 뭐 여러 가지 수입이 있지만 이번에 조금 알바를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또 다른 수입을 한번 늘리고 싶어서 오늘 면접을 보고 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10번째, 10번 문제입니다. 다시 취업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아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를 겹치고 2020년 2월에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쭉 쉬면서 중간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대로 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어린이집을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솔직히 이 일에 대해서 힘든 점도 많고, 그리고 요즘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주변에 어린이집들도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교사들이 일자리도 많이 잃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워낙 아이도 봐야 하고 서류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교사,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일정 어쨌든 진짜 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힘든 현장이라서 제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그 일밖에 안 해보긴 했지만 한동안은 이제 어린이집 쪽으로, 유치원 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른 일 쪽으로 계속해서 개척을 하고 좀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신 거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해서 원하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댓글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또 처음 해보는 Q&A 영상이었고요. 이제는 제법 영상 카메라를 켜고도 대본 없이 혼자 말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단련이 되었다고 할까요? 조금 이제 어색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